2026년 6월 27일 토요일 대야배 산행 일기 두 번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속리산을 오르고 있다. 여기 땅이 습하네.
묘하게 이 순간 아내가 생각나네. 평소에도 하루에 몇 번씩 아내가 생각나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 딱 좋아. 좋았어. 아주 좋네. 설명하기 힘든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내가 꿈을 꾼다고 아까 꿈속에서 상상하는, 내 심연 속에서 상상하는 아내가 있고 현실 속의 아내가 있어. 사실 현실 속의 아내와 내 심연 속에 꿈꾸는 아내는 괴리감이 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런 아내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런 아내와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낼지를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막상 현실 속의 아내를 만나면 그 괴리감 때문에 나도 생각한 건, 그림 그렸던 거하고는 다르게 반응을 보이게 되고 패턴을 보이게 돼서,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뭐 실망하는 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림을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아내는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아내가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바탕은 아내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맞긴 맞는데, 그래서 그 아내를 그리워한다가, 사실 아내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현실 속의 아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내가 이기적이고, 일종의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밀랍 인형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차피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자기답게 사는, 온전히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긴 하걸까?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어떤 현실 속의 패턴 속에 묶여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때문에 내가 설령 그것이 밀랍 인형 같은 형태라 할지라도 내가 꿈꾸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라 뭔가 삶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나는 그렇게 꿈을 꿔, 내 삶에 대해서 꿈을 꾸고, 가장 가까운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런 꿈을 꾸고, 그래서 아내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산 타는 것도 아내를 바이크 뒤에 타고, 바이크가 지금 같은 알차면 안 되겠지. 뭐 골드인이나 뭐 이런 거여야 될 텐데, 하여튼 그렇게 아내를 태우고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같이 산도 타고. 그리고 바로 또 복귀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어디 하산해서는 급하게 다시 복귀할 필요 없이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또 경치 좀 즐기면서 드라이브 하다가 라이딩 하다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해서 주말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평일에는 각자 또 삶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이전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은 결국 동물과 다를 게 없고, 아까 이 영상 첫 번째에서도, 영상일기 첫 번째에서도 언급했지만, 먹고 싸고 자고 숨쉬고 움직이는 거, 모든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근데 이게 모든 동물들도 하고 있는 거지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요소거든. 어떻게 잠을 자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호흡하느냐. 오직 이 자연 속의 동물들은 그것을 순리대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인간만이 유독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 순리를 역행하지. 근데 그게 역행하는 게 이로우면 좋은데 이롭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적어도 내 가장 가까운 아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들 순리대로 좀 풀고 싶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내가 만든 새로운 세상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런 패턴대로 어울려져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며칠 전에 그런 글도 쓰긴 했는데, 결국 천하는, 우주는, 혹은 이 지구는, 세상은 인간이 영원히 혹은 뭐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기보다 하나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작용을 더 많이 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한 생명이 자신다운 삶을 살면서 자기 생명대로 가장 오래 살게 하는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꽃이 씨를 뿌려서 자신과 똑같은 주변에 꽃밭을 이루듯이,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인간도 자연 앞에서는 결국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씨를 뿌리는 존재. 그러나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탄생과 연관이 있는, 결국 그냥 모든 만물이 그냥 탄생되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이 결합돼야 되듯이, 암컷과 수컷이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듯이, 그래서 그런 씨앗을 맺듯이, 이것을 굳이 직접으로 표현한다면 성에너지, 아까 먹고 자고 싸고 숨쉬고 뭐 움직이는 것 외에도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특히 인간에게는 더욱 더 이 성 에너지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부부의 인연을 맺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성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자고 먹고 싸고 숨쉬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더 최적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아내하고 하고 싶은 것들도 상당히 많다. 아까 말했다시피 함께 여유롭게 산도 타고 뭐 일종의 무협 영화 같은 데서 무슨 단어를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무슨 독에 걸리면은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무슨 수련을 하는데, 그걸 쌍수 뭐 수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독이 풀리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극대화되면서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종의 뭐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연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각자의 다른 기운을 가진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융합되느냐에 따라서 파생되는 현상이나, 그리고 때로는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것들이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퀄리티라고 하죠. 퀄리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때문에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실험들이라고 할까, 나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것들이 세상에 어떤 파급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와 융합되면서 세상을 또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지, 세상을 또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가만히 그 일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준 인물들, 혹은 영향을 준 인물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에너지를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그런 일종의 탄생물을,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것들을 꿈을 꾸고, 그 꿈을 더 구체화시켜서 결국은 그 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면 집착인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다른 차원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다른 차원의 시간 속에서 가장 손쉽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면 상태에서 꿈꾸듯이, 물론 눈을 뜨고도 꿈을 꿀 수는 있겠지만,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경지까지 이르려면 훨씬 더 차원 높은 뭔가 다른 수행이 필요할 거고, 아무튼 자신도 모르게 그런 수면 상태에 있어, 수면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서 결국은 뇌파의 활동이 현실로 자신이 꿈꾸던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상당히 일조되면서, 결국은 그런 실패들을 계속해서 거듭하다 보면 자신이 꿈꾸던 것과 어느 순간 그 에너지가 파동이 일치해서 현실에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꿈 같은 상태의 에너지가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창조한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집착에 가까운 만큼 집중함으로써 계속해서 꿈을 꾸고 그것들을 현실로 투영해낸다. 사실 모든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거를 거부하거나 뭐 귀찮아하거나 등한시하지. 그러나 가끔씩 이렇게 우리 같은 부류들은 그것들을 등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착에 가까울 만큼 잠을 자면서 생각해내기 때문에 그 에너지 파동이 결국은 언젠가는 현실로 끄집어내서 현실 속에서 물질화가 돼가지고 세상 속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의 역사 동안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문명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과연 그런 불의의 인간들이 상상해내는 것들이 신이 창조한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것들을 상상해내서 창조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있던 것들을 아직 인간 세상에는 물질화되지 않았을 뿐 이미 어느 세계, 어느 공간, 어느 시간사에서 존재했던 것을 단순히 끄집어내는 것일까. 마치 뭐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지구라는 문명이 그다지 미개한, 상대적인 거지. 지구도 문명이 발달됐지만 이보다 더 고도화된 문명 속에 있던 어떤 존재가 인간의 형태로 이곳에 어떤 식으로든 와서 그 쪽에 어떤 희미한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미 존재했던 거지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시계가 있잖아. 시간이 정교하게 가자. 근데 과거 뭐 우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해시계, 물시계는 있었지만, 그런 시대로 돌아갔을 때 이런 시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상해내고 그것들을 물질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기억들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오류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아직 지금 현존하는 세상에는 물질화되어 있지 않을 뿐 이미 있던 것을 가진 노력 끝에 물질화 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순수하게 신이 창조하듯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오히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후자 쪽에 가깝다고 난 생각해. 나는 그것을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인간뿐만 아니라 신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창조되는 것들은 이미 다른 더 큰 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했던 것들을 단순히 물질화시키는 반복의 과정일 뿐이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우주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완전한 존재는 사실상 없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차원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상상하든 이미 그 시 공간 속에서는 이미 모두 물질화돼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어쨌든 이미 존재했던 것들을 현 시공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다시 존재하게, 물질로 존재하게 하든 안 하든 전에 새로운 것들을 아예 없던 것을 창조해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일반 사람들은 터무니없다고 하는 모든 상상력이 다 결국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아무리 엉뚱한 상상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고도의 차원에서, 고도의 차원의 시공간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떠올려내는 뿐이다. 혹은 순간순간 어떤 특정한 교류가 서로 수신되듯이 고도의 시공간의 것들을 찰나의 시간에 잠깐 엿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상상을 내는 것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스스로가 닫을 뿐이지. 특히나 현대의 문명들이 더 그것을 일조를 하고 있고, 어째 몇 시인데 이렇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30분도 안 지났네. 갑자기 해가 없는 것 같아. 아직 해가 지금 모르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고 뭔가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30분밖에 안 지났네. 30분도 안 지났네.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을 가로막는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저쪽으로도 쓰러질 수 있고 한데 길에 쓰러져 있을까?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저기도 나무가 쓰러져 있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우연의 일치일까? 어쨌든 이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만 일단 집중을 하도록 하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을 왜 더 극대화 시키지를 못할 망정 이것들을 등한시하고, 특히나 이 문명은 그런 것들을 더 그렇게 하게끔 일조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상상하는 자들이 물질로 창조해내고 그것들이 문명 속에 실제 실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점점 더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묘하게도
자신들의 상상력은 더 오픈되는 게 아니라 폐쇄된다. 그게 스스로 든 그런 문명의 혜택에 의해서 상상가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그 발전이 많은 대중들에게는 인간이 본연에 가지고 있던 상상력을 의미 없게 만들고 해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야. 그렇다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문명의 문명을 발달시키지 않는 게 좋은 것인가,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이 좋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명 발달이 과연 이런 상상력을 막는 요소로만 작용했을까? 문명이 발달하기 전 미개한 시대에도 여전히 특정 사람들은 상상력을 등한시해왔고, 그 시절에도 상상력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문명이 발전한 지금의 세상이야말로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유와 삶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안일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과거 하루 세끼 먹기 힘들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자신이 소유하는 집도 힘겹게 구할 수 있는 그 과거 시대로 돌아갔을 때 그들 역시 여유롭게 상상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급박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력 그런 것 따위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다. 묘봉까지 갔다 올 수 있다더니 이제 600m 남았네. 아까 본 그 암릉이 이쪽으로 가면 나오는 거고, 후지형을 오늘부로 한 번 더 와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여저감 상당히 뭐네.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갈 데가 많네. 일단 오늘 묘봉까지만 갔다 오죠. 지금 몇 시인가? 묘봉까지 갔다 오면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냥 생각이 나면서 오는 차근히.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내가 말한 것들은 다 핑계일 뿐이다. 어떤 조건에서도 상상하는 사람은 상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이걸 일반론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것이 일종의 내 생각의 오류이지 않나 싶기도 하네. 뭐 마가 왔다느니, 문명이 그렇게 우리를 눌러왔다느니, 이것들은 그냥 그렇게 깨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일 뿐이지,
꼭 산삼처럼 생겼네. 이거 산삼 아니잖아. 이게 산삼이 아닌 거 확실한데 꼭 산삼처럼 생겼어. 꼭 산삼처럼 생겼어. 산삼이 아니거든. 산삼이 아닌데 산삼처럼 생겼네. 산삼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 진짜 산삼 같아. 산삼 아니거든. 산삼처럼 생겼어. 하긴 산삼이 이렇게 있었으면 벌써 누가 캐갔지. 진짜 산삼처럼 생겼네. 그런 것들이 꽤 있네. 아무튼 내 생각이 오류였다. 결국 상상하는 사람들은 상상하고, 단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 상상력에 집중해서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지. 그래서 당신들은 속고 있다 세상에 뭐 이런 말을 그냥 하고 싶은 것일 뿐이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문명이 덜 발달했던 예전 시대나 지금이나 몇 별반 달라질 건 없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기보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그것들이 억압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라기보다 오래전부터 그래 왔다. 이거는 그냥 그저 말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아왔어. 그렇게 하루세끼 먹고 힘들 때는 그 먹고 사는 것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은 누가 하루세끼 먹기 힘들어. 하루세끼는 다 먹고 있지. 근데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을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치여 살아가지고 또 그렇게 보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근데 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지. 이런 똑같은 패턴의 삶이 만족스러운가? 윤회가 있다면 벌써 수십 번도 넘게 이런 똑같은 인간이라는 삶의 패턴을 해왔을 텐데, 이제 좀 지겨울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번 생에서는 뭔가 새롭게 의미있게 살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 거고,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그런 잠재된 에너지를 좀 깨우고 싶은 일들을 가능한 살면서 좀 많이 하고 싶다. 물론 이 현실한 시간 세상 속에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아무튼 문명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겠지. 뭐 돈을 벌어서 그걸 대체하든 어쨌든 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의 전부를 그것으로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외의 시간들은 이런 상상력을 깨우는 것들에 집중하고 싶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혹은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여행을 하거나 뭐 이런 시간들로 채우고 있잖아. 물론 그것들이 다 불필요한 건 아니야. 때로는 그렇게 휴식을 하면서 다른 식으로 자신을 달랠 필요는 있어.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다가 결국 늙어 죽기 때문에 문제지. 그러니까 적어도 억지로라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렇게 또 한번 제의를 해보는 거고, 적어도 나만큼은 일반인들처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뭐 다른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을 시간도 온전히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 결국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은,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산행을 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그런 시간을 온통 가득 채우고 싶다. 그래서 다시 그림도 그려야 되고, 늘 글은 조금씩 쓰고 있고,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김제에서 대전 오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네. 사실상 지금 김제에서 대전에 올라온 지 49일째던가 아직 50일이 채 못 되긴 했는데, 기타를 만져본 적이 없네. 가끔씩 글은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지는 않는다. 너무 서둘렀다가는 균형이 깨져서 과거처럼 나의 아내와 자식들을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늘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도 더뎌지고 있을 뿐이야. 버스킹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조용히 새기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 산, 이거 저 바위산을 멀리서 봤을 때 이거 오르고 싶었거든. 결국은 올랐군. 저기까지 갔다 와야겠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갑자기 구름이 많이 꼈네. 비가 올 것처럼. 비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